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의 동생이 대표로 있는 업체가 도로공사 사업에 관련 부품을 독점 납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전북 출신 공기업 사장들이 잇따라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군산형 일자리 상생 협약이 발표됐지만 지역 내에서 실질적 효과를 내기에는 로드맵과 지원 대책이 미흡하다는 불만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투운동 당시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연극계 인사들이 동종업계 협동조합원 활동을 시작하면서 미투운동 무력화 시도가 아니냐는 비판을 사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15도 가까이 벌어지는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의 동생이 대표인 회사가 도로공사가 발주한 사업에 일부 관련 부품을 독점 공급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전북 출신 공기업 사장들이 총선을 앞두고 잇단 구설수에 오르고 있어 향후 총선 전국에도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창희 기자입니다.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의 동생 회사인 인스코비가 개발한 조명 등 핵심 칩이 도로공사 사업의 80% 이상 납품되고 있다는 언론의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도로공사가 규정을 만들고 구조적으로 다른 업체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도로공사에 납품된 인스코비 칩은 해마다 5만여 개, 약 3억 원 규모로 추정됩니다. 이에 대해 도로공사는 인스코비는 조명 등에 쓰이는 칩을 만드는 회사로 자신들이 선정한 업체에 부품을 대는 작은 회사로 자신들과는 무관하다며 이강래 사장 역시 그런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저희 사장님 취임하고는 좀 무관하다는 게 있는데 이강래 사장의 사례는 앞서 불명예 퇴진한 최규성 농어촌공사 사장과 상황이 매우 흡사합니다. 7조 원대 태양광 사업을 추진했던 최규성 사장은 자신이 태양광 관련 법인을 운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자격 시비가 일었고 결국 지난해 11월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기도 했습니다. 전북 출신 공기업 사장들의 구설수는 또 있습니다. 이상직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은 지난 1월 지방의원들에게 자신 명의의 명절 선물을 발송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선관위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전북 출신 공기업 사장은 대다수가 더불어민주당 출신입니다. 총선이 채 반년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야당이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어 당에는 큰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가족회사의 도로공사 발주 사업 참여 의혹을 받는 이강래 사장에 대한 지역 정치권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평화당 도당은 논평을 통해 사실상 가족들이 도로공사의 LED 가로등 교체 사업에 핵심 부품을 독점하고 있음에도 이 사장이 모른다는 것은 도덕적 해이에 극단을 보여준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또한 정의당 도당도 총선 후보로 거론되는 민주당 인사들의 행태가 가관이라며 민주당의 자성을 촉구했습니다. 네, 군산형 일자리가 선포됐지만 군산 지역에서는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는 대책이 미흡하다는 볼멘 소리가 높습니다. 장밋빛 홍보만 있지 성공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과 설계 등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입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군산형 일자리가 선포됐지만 정작 군산 지역의 분위기는 이상하리만큼 가라앉아 있습니다. 기대했던 정부의 지원 후속 조치가 뒤따르지 않아 성공 여부도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군산에서만 3년 뒤에 18만 대의 전기차가 생산되는데 부족한 충전소 인프라 구축은 감감무소식입니다. 또 전기차 소비 촉진을 위한 정부 지원책도 심지어 내연기관 생산 라인을 전기차로 바꾸는 데 필요한 기초적인 투자 지원도 없습니다. 충전할 곳도 판매 촉진 대책도 미래형 업종 전환 지원도 없는데 성공을 보장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장밋빛 좋은 내용만 발표할 게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들을 지금 빨리 발표하고 추구해 나가야 자리를 잡을 수 있다. 제도적 뒷받침도 공유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감면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에는 관련 근거가 필요한데 국가균형발전 법안은 아직도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그 안이 빨리 통과돼야만이 저희가 협약식은 그 의미가 있고 앞으로 탄력을 받아서 군산이 빠른 시일 내에 경제가 안정화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군산 지역 노동자와 시민단체, 군산시 등은 상생협의회를 구성하고 양보와 타협을 통해서
8개월 만에 군산형 일자리 모델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그만큼 일자리가 절실했기 때문인데 군산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는 이제 기업과 정부가 성공을 위한 로드맵과 지원 대책을 내놓아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송윤호입니다. 정의당은 어제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에 정부와 국회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정의당은 공공보건의료 인력 부족은 국가적인 문제라며 남원 공공보건의대 설립 법안에 국회 통과와 2022년 3월 정식 개교를 위해 국회와 정부가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서남대 폐교 이후 국가 공공보건의료의 희망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전라북도에 특단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022년 3월 올 여름철 자연재해로 30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올해 3번의 태풍과 2번의 집중호우로 도내에서는 부상자 2명을 비롯해 주택 14채가 파손되거나 침수되고 2만 3천 헥타르의 농작물 피해가 집계됐습니다. 도는 복구를 위해 2만 8천여 세대의 재난지원금 등 복구비 188억 원과 융자금 15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융자금은 농수협 등 금융기관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미투 운동 당시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연극계 인물들이 속속 복귀를 시도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그 배경에 예술인 협동조합이 있어 미투 운동 무력화 창구로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허현웅 기자입니다. 지난해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도내 유력극단의 전 대표 백모 씨가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도내 한 공연장에서 진행되는 연극의 연출자로 참여한 겁니다. 성폭력 피해자는 불안에 떨고 있지만 연극 기획사는 문제가 없다며 일정대로 연극을 올리겠다는 입장입니다. 확인을 했는데 다른 데서도 진행을 한다길래 저희도 진행을 했거든요.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름을 빼고 갑니까? 아니면은 연기를 해서 다시 해야 되는지. 이번 공연의 주체와 주관으로 등장하는 전주의 모 예술인 협동조합. 이 조합에는 백 씨와 함께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됐던 연극계 관계자 정모 씨도 이사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경찰이 국가보조금 3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입건한 전주의 모 문화예직 관장 최모 씨 등 2명도 이 조합 이사입니다. 조합 측은 계약 이전에 백 씨가 연극에 개인적으로 참여했을 뿐 관여한 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사표를 내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는 따로 뭐 출자금을 드리고서는 그 처리를 해야 되는데 따로 뭐 활동은 안 하시고요. 오시지도 않으세요. 네. 하지만 올해도 이 조합은 지자체와 수차례 크고 작은 행사를 함께 해왔습니다. 연극계 관계자들은 백 씨 등이 활동을 재개하는 배경에 이 조합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주체 주관이 적혀 있는 곳에 누군가가 연출을 했고 작가로 참여했다면 서로 모르는 상황이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이런 가해자들이 이사직을 유지하고 활동을 계속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 자체가 예술인 협동조합이 미투 운동을 무력화하는 창구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지만 마땅한 제재 방법이 없어 피해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 민주노총이 노동법 개정안 추진을 반대하며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오늘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연일 공정사회를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여당은 탄력근로제 시행과 노조할 권리를 제한하는 노조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총파업 돌입을 경고했습니다. 또한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킬 최저임금 제도 개편 중단과 ILO 핵심 협약 비준도 함께 요구했습니다. 농수산식품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전북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5.6% 증가한 2억 7,447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가공 농식품과 축산물 그리고 양파 등이 해외 시장에서 선전했기 때문인데 수출 증가율은 전남과 경북에 이어서 전국 3위를 차지했습니다. 국내 전력회사들이 전주에서 처음으로 취업 설명회를 열었는데 도내 대학생들이 큰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전기안전공사가 개최한 행사인데 학생들에겐 발전 기업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혁신도시 전기안전공사에 대학생들이 몰려듭니다. 7개 대학의 전기 전공학생 400여 명이 취업의 기회를 탐색하기 위해 찾아온 것. 서부발전과 남동발전 등 발전 공기업과
GS와 한화, 포스코 등 민간 발전 기업 등 17군데가 부스를 열고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직업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큰 어려움이 많았는데 여기 옴으로써 정보를 많이 얻은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잘 알 수 없는데 여기서는 직접 그 현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자세히 알려주셔서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도내에는 발전 사업장이 많지 않아 정보가 취약한데 산업계 전반의 채용 계획을 한눈에 알게 돼 궁금증이 해소된 표정입니다. 이들 발전 기업의 연간 채용 규모는 줄잡아 2천여 명. 적지 않은 인력을 채용하고 있어 학생들에게는 희소식입니다. 저희 회사가 해마다 한 200명 내외로 채용을 하고 있는데 발전 산업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이 이제 지원하셔가지고. 특히 도내에 전기 안전공사가 포진하고 있고 향후 새만금 발전단지가 조성되면 발전 산업은 취업의 블루오션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지역의 인재들에게 보답하는 의미로 이 행사를 만들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유익한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역 상생을 위해 관련 기업에게 협조를 구한 첫 지역 취업 설명회. 지역 인재에게 희망을 주고 미래 산업도 견인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이항로 전 진안 군수의 직위 상실로 새 군수를 뽑는 내년 4월 재선거에 모두 10여 명의 입지자가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진안 군수 재선거에는 진안 지역 전현직 도의원을 포함해 도청과 진안군 출신 공무원 등 10여 명이 얼굴 알리게 나섰습니다. 선관위는 재보궐선거 60일 전인 내년 2월 2일에 예비후보 등록이 가능하고 후보자 등록은 3월 26일이며 현직 공무원은 선거일 30일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날이 쌀쌀해지면서 따끈한 아랫목이 절로 생각이 나는데요. 다양한 자작난로를 만날 수 있는 전환기술 전람회 나는 난로다 행사가 다음 달 완주군에서 열립니다. 지역 소식 이봉진 기자입니다. 고효율 화목난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나는 난로다 행사가 다음 달 1일부터 사흘간 완주 지역경제순환센터와 복합문화지구 일대에서 개최됩니다. 이 행사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난로와 화덕들이 전시되고 기술을 나누는 생활기술대회와 난로를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난로 경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화석 연료 전략과 지역 에너지 활용으로 지구도 지키고 서민들 가게에도 도움이 되는 유익한 자리이니만큼 온 가족이 함께 방문해서 즐기시길 바랍니다. 남원 원스킨 화장품이 베트남 반풍 트레이딩사와 5년간 100만 달러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우수 화장품 생산 시설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윈스킨 화장품은 총 37종류의 화장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오는 12월 미백 크림과 메이크업 제품을 베트남 TV 홈쇼핑을 통해 판매할 예정입니다. 군산시와 군산의료원, 동군산병원이 모범 납세자 의료비 우대 협약을 맺고 세금을 잘 낸 군산 시민에게 의료비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모범 납세 시민은 종합검진비와 진료비, 입원비 등을 최대 3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모범 납세자는 일정 금액 이상의 지방세를 최근 3년 동안 체납하지 않을 경우 선정됩니다. 모범 납세자가 존경받고 우대받는 성숙한 납세 문화 정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창 군민에게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건립한 행복누리센터가 다음 달 6일 문을 엽니다. 옛 보건의료원에 자리한 행복누리센터는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와 해피니스 센터가 설치되고 치매 안심센터,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등이 운영됩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전북대학교가 학생 한 사람에게 투자하는 학생 1인당 교육비가 다른 대학에 비해 연간 160만 원가량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대에 따르면 지난해 학생 1인당 교육비가 1,737만 원으로 전국 183개 국공사립대 평균 1,574만 원에 비해 163만 원이 더 많았습니다. 이는 거점 국립대 가운데 서울대에 이어 두 번째로 학생들은 연간 등록금 대비 4배 가까운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용담호 수질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용담호의 총 유기탄소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대청호와 팔당호보다 양호한 리터당 1.8mg으로 1등급의 수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하수관 정비 등 440여억 원을 투입하는 수질 개선 사업으로
용담호 수질 자율관리평가에서 무주, 진안, 그리고 장수 등 5곳이 85점을 받았습니다. 가정 간편식에 적합한 쌀 품종이 농가에 보급됩니다. 농촌진흥청은 도시락이나 가공밥에 대한 수요가 해마다 20%가량 늘어남에 따라 간편식에 적합한 품종인 미호를 개발하고 이를 이용한 가공밥 제조 기술을 특허 출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미호는 냉장이나 냉동 보관 이후에도 밥알이 뭉개지지 않고 단단한 형태를 유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의 행사와 문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전주시립국악단이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오늘 덕진예술회관에서 소확행 콘서트를 엽니다. 연주자와 관객이 함께 어울리는 하우스 콘서트가 오늘 군산 예술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가족의 사랑과 삶을 이야기하는 연극 장군 슈퍼가 오늘 완주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됩니다. 클래식을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김현철의 유쾌한 오케스트라 연주회가 오늘 남원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있습니다. 국립무형유산원은 문화가 있는 날 공연으로 오늘 판소리를 기반으로 한 한국 재즈 그룹 니어이스트 퀄텟의 무대를 선보입니다. 전주 국제발효식품엑스포가 내일 개막해 다음 달 4일까지 전주 월드컵 경기장 만남의 광장에서 열립니다. 공예인들의 축제인 대한민국 공예품 대전이 내일부터 군산 새만금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됩니다. 제5회 전국 농생명 소프트웨어 융합 페어와 국제교류 행사가 오늘과 내일 전주 아름다운 컨벤션에서 있습니다. 공연, 전시 등 관람권을 책으로 교환해주는 도깨비 책방이 올해부터 롯데시네마 전주점에서 진행됩니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전주 산조예술제가 오는 2일 전주 한병문화관에서 열립니다. 다음은 날씨입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15도 가까이 벌어지는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전주는 아침 기온 7도에서 낮 기온 18도, 익산 5도에서 18도, 동부권 무주는 3도에서 18도, 장수 3도에서 17도, 서해안권 군산은 7도에서 17도, 고창 7도에서 18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는 전주와 익산은 보통, 나머지 지역은 좋음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미세먼지는 보통, 초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단계를 기록하겠습니다.